어제 공부한 것들 한번 쭉 생각을 해보죠. 먼저 1장에서는 가정이란 무엇인가, 2장에서는 서로 알기, 알아야 된다. 모르면 안 돼. 알아야 된다. 그래서 뭘 알아야 되냐? 우선 정체성. 저 사람 누군지, 동물인도 아니고 이 기계도 아닌데 그러면 이 정체성이 뭐냐? 이거를 알기 위해서는 세 가지 알아야 된다. 첫째는 존재의 배경, 둘째는 창조의 과정, 세 번째는 그래서 어떻게 왔느냐, 무엇이냐, 어디로 가느냐, 이런 부분이죠.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는 3장에서는 뭐야겠어요? 두 개의 나무와 끌림의 법칙. 그래서 이게 평범한 이야기 같지만은 그러나 이 끌림의 법칙이라고 하는 거, 이거 우리가 잘 사용할 수 있어야 돼요. 우리는 항상 상대방이 먼저 잘 해주기를 항상 이야기를 해요. 근데 이거는 100% 실패하는 거예요. 그러면 절대로 안 되게 돼 있어요. 절대로. 그 사람이 성령의 벼락을 맞거나 뭐 어떤 역사가 일어나기 전에는, 예를 들어서 그 사람이 나보다 먼저 이런 공부를 어디 가서 하고 왔으면은 변화가 될 수 있는데 그렇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이거. 그래서 결국은 끌림의 법칙. 내가 창세기 1장 27절을 항상 내려보내는. 그래서 어제도 이야기했지만은 우리가 이런 공부를 하면은 참 좋은 방법이다. 그런데 가서 그 사람부터 먼저 바꾸자. 교육을 시켜가지고 이렇게 먼저 생각을 해서 문제가 돼요. 그리고 어제도 우리 이야기했지만은 가서 조금 하다가 안 되면은 어떻게 해야 되는가. 그러니까 그런 부분조차도 내가 나를 바꿔가겠다기보다는 상대방을 바꿔보려고 하는 데서 이제 나오는 문제들이에요. 그래서 상대방이 바뀌든 안 바뀌든 그건 신경 쓸 필요가 전혀 없다. 그래서 일단은 내가 바뀌어가기 시작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거다. 자, 그 다음에 서로 알기. 그래서 현실적으로 현실을 얼마만큼 알고 있느냐. 아픔이랄지, 보이지 않는 배경이랄지, 장점이랄지, 하고 싶은 일이랄지, 뭐 하기 싫은 일이랄지, 이런 것들을 우리 너무 모르고 살다 보니까 아픈 걸 막 상처를 건드린단 말이에요, 이게. 아픔이 있다 그러면은 그걸 피해 가줘야 되는데 그걸 막 건드린다고요. 그러니까 어제도 이야기했지만은 우리는 성경을 많이 가르치고 이야기하지만 사실은 성경을 안 사는 경우가 엄청 많아요. 분명히 성경에서는 약한 것을 어떻게 하라고 그랬어요? 대신 담당해 주라고 그랬는데 우리는 약한 부분을 어떻게 합니까? 어서 오세요. 약한 부분을 자꾸 건드린다고요, 이거. 그러니까 이런 문제가 부모와 자녀, 부부관계, 또 인간관계, 직장에서 다 부딪히는 문제예요, 이게. 그래서 인간을 매료시키는 리더십을 썼던 콩클린이라는 사람의 책을 보면은 그 사람 그런 이야기 다 했어요. 뭐 약점을 그 밑에다가 그래서 내가 있는 거다. 근데 이 사람의 사상은 다 어디서 나온 거냐면은 예수님에게서 나온 거예요. 그래. 제가 그 책을 처음에 서울에서 이제 광주에 그때 이제 교육대학원에 왔다 갔다 할 때 그때 이제 그 책을 읽어보게 됐는데 읽어보면서 가면서 유시선 목사님한테 이제 운전을 그분들이 하고 그러니까 아무래도 이 책의 저자는 이게 냄새가 좀 난다. 이게 사상이 성경적인, 근데 그런 이야기를 안 해, 앞에다가. 그러면서 이제 나중에 맨 뒤에 가서 모든 사람은 다 영웅을 찾는데 영웅이 되고 싶어 하는데 자기도 그 중에 한 사람이다. 그래서 수많은 영웅, 성공한 사람들을 다 이렇게 연구를 했는데
막상 이 사람이야 라고 하려고 하다 보면은 그 다음에 보면 이야기하기 곤란한, 우리가 해밍웨이 이런 사람들 얼마나 위대합니까? 근데 뒤에 들어가 보면 자살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보통 이제 이런 거예요, 이게. 그런데 루터라든지 또 뭐 이런 간디라든지 이런 사람들의 글 속에서 이 사람이, 딴 사람들은 다 자기를 이야기를 하는데 이 사람들이 누구를 이야기하냐면 예수라는 분을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사람이 이때부터 도대체 이 성공한 이 사람들이 소개하는 이분은 누군가. 그래서 예수에 대해서 연구를 시작을 했고, 참 거기서 이 사람이 예수는 공부도 안 했지만 또 책도 안 썼지만 자기가 사는 지역에서 먼 곳으로 여행해 본 일도 없고 군대를 지휘해 본 일도 없고, 그렇지만은 온 세계 수많은 사람이 이 사람을 따라간다. 네. 그래서 이제 자기는 이 갈릴리 출신의 이 예수의 사상을 어떻게 밖으로 끌어내 볼 수 있을 것이냐. 어떻게 2000년 전의 예수의 정신을 오늘날 우리 사회 속에다가 끌어내 볼 수 있을 것이냐. 그래서 이 책의 모든 사상은 갈릴리 예수로부터 나온 것이다. 이렇게 써놨어요. 그래서 제가 그 책 뒤를 보면서 이게 번역이 매끄럽지를 못해가지고 아주 그냥 읽다 보면은 짜증이 날 때가 있어요. 번역이 좀 이상하게 돼가지고. 그런데 그런 내용이 아주. 근데 거기에서 이제 상대방의 성공을 도와라. 사실 제가 그런 이제 아이디어들을 이제 얻은 건 그 책이에요. 상대방의 진정한 성공의 비결이 뭐냐? 상대방의 성공을 도와라. 그리고 그 다음에 상대방의 그런 약점이 나타날 때 그래서 내가 있는 거다. 예, 이런 거. 이런 게 그 사람이 이제 이야기해 준 성공의 비결인데, 나중에 보니까 성경 속에 있는 말을 우리는 무조건 신앙적으로만 보는 거예요. 무조건. 네. 근데 그런 사람들은 우리가 살아가면서 사회생활 속에서 성공의 비결로 그런 부분들을 다 이야기를 해 놓은 거예요, 이게. 그래서 나중에 보니까 이 로마서 15장 1절에 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해주고 다 있단 말이에요, 이게. 응?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또 다른 사람의 성공을 항상 도와줬잖아요. 그분은 항상 도와주니까 너무 감격하고, 그래서 예수님 쫓아다니는 거야, 이게.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우리들도 배워서 사용을 해야 된다. 그런 이야기죠. 자, 그래서 3장에서는 이제 바로 그런 이야기들을 우리가 했습니다. 현실 이해, 4장에서. 그 다음에 이제 5장에서는 뭐 했어요? 인정하기. 네. 인정해 주는 거야. 인정을 해주면은 만사가 오케이예요. 7가지 인정해 줘야 될 거. 첫째는 뭐예요? 네, 본성을 인정해라. 저 사람 그런 사람 아니야. 그 사람 참 이런 사람이야. 본성 인정하는 거. 그 다음에 두 번째는 현실을 인정하고, 그 다음에 존재를 인정해라. 허수아비 만들지 말라는 거예요. 네. 뭐 이야기할 때 그 사람 빼놓고 이야기하고 이런 거 안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네 번째는 다름을 인정해라. 다름을 인정해야 돼. 이게 다름을 인정해야 돼. 이게 아주 보물이에요, 이게. 이거 어디 가서나 다름을 딱 인정하는 순간 갈등은 싹 내려놓는 거예요. 네. 그 다음에 5번째는 수고를 인정하라. 6번째는 좋은 점, 장점. 7번째는 생각, 선택, 영역. 이런 거 인정해 주는 거예요, 이게. 자. 그 다음에 이제 성공적 파트너십 갖기. 네. 우리가 성공적인 파트너십을 갖기 위해서 12가지를 이야기를 했습니다. 한번 복습 삼아 다시 살펴보면 인정하기, 공유하기, 신뢰 통장 만들기, 상대방의 성공 돕기. 특히 공유할 때 실컷 마음 먹고 이야기를 했는데 야단만 실컷 맞아요. 그래서 그 다음부터는 비밀로 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을 먹고 자기의 비밀을 이야기를 했을 때 그 부분에 대해서 고맙게 이야기해주고, 그거를 내가 어떻게 같이 책임을 나눌 수 있을지,
이렇게 이제 다가서야 되는 거예요, 이게. 자, 그 다음에는 신뢰 통장. 그 다음에 상대방의 성공 돕기. 그 다음에 경계선 지켜주기. 그 다음에 존중하기. 그 다음에 장점 찾아 발전시키기. 그 다음 이해하기. 그 다음에는 약점 담당하기. 그 다음 3액션 잘하기. 그 다음에는 소통하기. 그 다음에 잘 싸우기. 네. 싸울 일이 있습니다. 싸울 일이 있는데 뭐 자식들 앞에서 막 험악하게 싸운다든지 이런 것들은 피해야 될 부분이고, 네. 그러니까 또 성도들 앞에서 목사와 사모가 막 싸운다든지 이런 거는 지금 싸울 장소를 잘못한 거예요. 이번에 미국에서 지난번에 미국에 그 막 싸우는 싸움 있잖아요. 그거 뭐였죠? 주먹질도 하고 발길질도 하는 거. 예, 격투기. 거기에 그 누구죠? 아니, 걔 말고 아니, 우리나라 애들 말고 맥도날드인가? 아니, 맥그리거하고 그 러시아 사람 누구예요? 하비비인가? 예, 둘이 싸웠는데 거기서 중요한 게 이거예요. 격투기는 싸우는 건 링 안에서만 해야 되는 거야. 근데 성질 난다고 링 밖으로 나가가지고 거기서 하니까 이제 이게 징계감이 되는 거야. 그렇잖아요. 이게 그렇게 잘 싸우는 사람들이 링 밖에서 아무나 그냥 주먹질 해대고 이러면 이건 난리 나지 않습니까, 이게. 그러니까 내가 그때 다른 건 다 모르겠는데 선수는 링 안에서만 싸우는 거다. 네, 이게 참 아주 남은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링 안에서만 싸워야 돼, 이게. 그러니까 우리가 자녀들 앞에서 싸우고 목회자 부부가 성도 앞에서 싸우고 이건 링 밖에서 싸우는 거예요, 이게. 예. 이게 문제가 돼, 이제 막. 그래서 징계감이 되는 거야, 이게. 그러니까 링 안에서. 링이 어디요? 둘이 있을 때만 싸우는 거예요. 있을 때만. 네. 둘이 있을 때 싸우더라도 막가파처럼 싸우면 안 돼. 네, 하여튼 우리 송 목사님은 이제 양념이야. 양념. 송 목사님이 없으면 재미가 없어, 이게. 웃을 일이 없어. 자. 예, 맥그리거하고 하빕이라는 사람하고. 근데 그 하빕이라는 사람의 말도 맞아. 성질 나잖아. 자기 뭐 종교를 비판하고 뭐 아버지를 막 비판하고. 예, 그 성질 나니까 그냥 링이고 뭐고 그냥 나가가지고. 예. 사모님 너무 좋아하시네. 싸우다가 막 사람을 보냈대, 사람 같은 거. 아, 그렇습니까? 그런데 송목사님 안 통하는 거. 아니 사람들만 나한테 보낸다고 지금. 송 목사님은 속이 바다같이 깊어가지고. 네. 자, 그 다음에 이제 소통하기. 그래서 소통을 이제 해야 돼. 결국은 다 같은 말이에요, 이게. 알고 보면. 그래서 소통을 잘해야 돼. 그러니까 문제는 그거예요, 이제. 우리가 이제 몰라서 못하는 게 아니에요. 다 아는데 이제 안 하는 거야, 안 하는 거. 그러니까 또 써놓고 또 하자고 그러는 거지. 네. 그러니까 안 되면 계속 공부를 해야 돼. 이게 그래야 익숙해지면은 머릿속에서 그래도 떠오르니까 그래도 사람이 생각을 하게 돼. 그래서 오늘 새벽에 기도하면서 목사님, 하나님이 모르니까 계속 익숙하게 해주세요. 그런데 또 익숙해지니까 너는 또 식상하고 뻔뻔해지지 않고 형식적으로 하지 않게 우리 또 익숙해지는 또 이게 또 그게 또 걱정이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우선은 뭐 그거는 이제 다음에 고민이고 우선 익숙해지게 하는 게 제일 중요하니까. 자, 7장입니다. 7장.
대화의 5대 요소예요. 첫째 뭐라고 그랬어요? 경청. 하여튼 들어요. 그냥 막 들어. 속에서 열불이 나도 감정을 이렇게 컨트롤하면서 심호흡을 하면서 들어. 그리고 그냥 그리고 공감하는 거예요. 그럴 수 있겠네. 맞아, 그러네. 그냥 그 한마디 하면은 이제 지나가 버려, 이게. 그 한마디 하면은. 네. 그러니까 그거. 지금 여기 있는 내용은 우리가 다 아는 이야기예요. 자, 소통의 중요성입니다. 부부에게 가장 중요한 건 소통이다. 어떤 문제라도 서로 충분한 소통이 이루어지면 문제가 없다. 그런데 소통이 안 되면 작은 일도 큰 문제가 된다. 살기 힘들다고 하는 사람들이 이야기를 들어보면 다 소통의 문제예요. 뭐 자식 때문에 막 속상해하는 사람, 소통이 안 되고 있어요. 네. 뭐 부부지간에 문제가 가지고 온 사람, 소통이 안 돼요. 그런데 이게 언어 교실이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그 우리 교회 권사님 그 양반도 보면 옛날에도 이야기했을 거예요. 근데 요즘에는 아주 그냥 가정이 완전히 싹 바뀌어버렸어요. 요즘에. 그러니까 처음에는 맨 처음에 그분이 우리 교회 와가지고 집사 때 와서 이제 권사가 됐는데 이쪽으로 이사 와가지고 맨 처음에 와서 공부한 게 종기함의 영역이었어요. 그걸 하면서 이제 내면이 많이 치유가 되고 그냥 남편 원수처럼 생각하고 자식들하고 남편이 미우니까 이 사람은 결혼하고 몇 달 안 돼가지고 결혼 잘못했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근데 임신이 됐어. 헤어지지도 못하고 애들 낳고 사는데 그러니까 막 평생을 그렇게 고통스럽게 살아온 거예요. 그런데 종기함의 언어를 하면서 나중에 그 소감문을 이야기를 마지막 날 하는데 퍽퍽 우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기가 그걸 통해서 아이들하고 일단은 아이들을 존귀하게 생각할 수 있는 이게 만들어졌고 그리고 지금은 이제 언어 교실을 공부를 계속해요. 그 양반 하여튼 계속해. 근데 얼마 전에 새벽에 이제 공부할 때 물어보니까 지금은 하여튼 뭐 자기 가정에 문제가 다 없어졌다는 거예요. 다. 그 남편이 지난 주일날 추수감사절 때 같이 왔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이 어떻게 보면은 이제 보면 다 소통이에요. 그러니까 소통이 안 되는 이유는 그 안에 얄미움, 미움 이런 것들이 깔려 있어서 담싸고 사는 거야 이게. 네. 그러니까 지금 나한테 맞장구를 치고 있잖아요. 그렇게 맞장구를 쳐주면 되는 거야 이게. 맞습니다. 옳소. 네, 그렇겠네. 네, 맞아요. 그래, 내가 조금 더 잘못 생각했던 것 같다네. 아니 왜 그쪽 사모님으로 가? 자기 사모님한테 가면 그러지, 자기 사모님한테 가야지. 잘해요 저기. 섭섭하지 않게 늘 잘해. 섭섭하지 않게 잘해. 자, 세상의 모든 거는 유기적으로 연결이 다 돼 있어요. 우리 몸에 수많은 뭐 대동맥에서부터 시작을 해서 모세혈관까지 이 모든 것이 나중에 봐서 문제가 생겼다 그러면 그 작은 핏줄 하나가 막혀가지고 그에게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세상 모든 거는 다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있어요. 유기적으로. 다 연결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나만 생각하면 안 되고 다 상대방을 생각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소통이 돼야 되는데 이게 뭔가 탁 막혀 있어요. 그러면 평안함이 없는 거예요. 일단은 마음에 기쁨이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과 소통, 하늘과 땅, 만물과 소통, 사랑과 소통. 네. 물이 소통이 되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썩고 우리의 혈관도 소통이 안 되면 죽는 거고 인간관계 역시 소통이 안 되면 행복은 없어지는 거고 네. 부부간의 소통은 부부의 행복, 가족의 행복, 자녀의 행복, 모든 행복에 사람의 행복의 비결이에요. 소통을 하긴 하는데 잘못된 소통을 하면 안 돼요. 잘못된 소통은 뭐냐? 상대방을 무시하고 이거는 소통은 하는데 혈관 속에다가
독약을 집어넣는 거하고 같은 거예요. 지시하고 명령하는 일방적 소통, 상처 주는 말, 폭력적인 말, 무시하는 말들, 자기 입장만 관찰하라고 하는 거. 절대로 자유인과 자유인이야. 기계와 내가 아니고 자유인과 자유인이라고. 그러니까 내 입장만 관찰하려고 하는 거는 이건 소통이 아니에요. 그래서 서로 올바른 소통을 하는 방법을 뭐 해야 돼요? 훈련을 해야 돼. 사람은 누구나 자기를 중심으로 성장해 왔기 때문에 자기 중심으로 컸어요. 다 자기 중심으로. 그러니까 어렸을 때부터 SQ가 훈련이 안 된 거예요. 옛날에는 그래도 다른 사람들에게 피해 주면 안 된다. 네. 질서를 지켜야 된다. 뭐 이런 애국심 비스무리한 이런 것들이 좀 있었어. 그런데 지금은 뭐 그런 거 다 없어져 버려가지고 남이야 죽거나 말거나 상관없이 자기만 잘 되면 되고, 특히 우리나라 사람들은 그런 게 너무 강해가지고 네. 공익적인 일을 진행을 못하는 거예요. 이게. 공익적인 일을. 자, 그래서 어렸을 때부터 이제 그런 게 훈련이 돼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SQ 몇 가지라고 그랬어요. 첫째는 신앙적인 거, 두 번째는 자기 정체성, 세 번째는 올바른 가치, 네 번째는 행복의 길, 다섯 번째는 위기 극복, 여섯 번째는 나만이 아닌 우리, 네, 나만이 아닌 우리라고 하는 거. 그래서 이 우리에 대한 가치, 상대방에 대한 가치, 이거를 계속 일깨워주고 훈련을 해야 돼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훈련이 되면 자기가 넘어져서 자기도 아프지만 상대방에 대한 배려를 하게 되고. 근데 이런 것들이, 그래서 SQ가 IQ하고 합쳐져야 돼, 이게. 그러니까 SQ 교육이 같이 가져야 IQ도 올바르게 사용이 돼요, 이거. 근데 SQ 교육이 안 되면은 IQ, 자기 똑똑해서 자기만 잘 먹고 잘 살고 엉뚱한 일들이 벌어지는 거예요. 근데 더 나아가 보면은 그게 나중에 이제 실패하게 되는 거죠, 이게. 그래서 공익적인. 자, 소통의 방법은 이미 우리가 뭐 11, 12권에서 다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은 여기서 이제 간략하게 정리를 했어요. 그래서 대화법에는 5개가 있다. 첫째는 경청, 공감, 말하기, 조화 이루기, 피드백 받기. 이것만 실천을 잘하면은, 여기에 있는 책에 뭐 많은 이야기가 있지만 다 안 해도, 네? 우리 그렇잖아요. 밥상에 반찬 엄청 많이 차려놔도 그냥 쌀밥에 김치 하나만 딱 있으면은, 게장, 또 어떤 데는 그 젓갈, 응? 이런 거 하나만 딱 있으면은 그냥 밥 한 공기 훌렁 싹 먹지. 그러니까 그 많이 다 안 먹어도 한 가지만. 그래서 이 대화법의 경, 공, 말, 조, 피, 이 5개만 익숙하게 해서 훈련이 돼주면 인간관계는 그냥 다 해결되는 거예요. 그렇죠. 예. 경청, 언어의 사전의 뜻은 남의 말을 귀를 기울여서 주의 깊게 들어주는 거예요. 들을게. 그래서 어느 시골 목사님이 이야기했죠. 동네 노인이 와가지고 장장 5시간을 이야기를 했는데 다 들어주니까 그 다음 주일에 3분을 전도해가지고 오더라. 네. 자, 여기 이런 글이 있어요. 94페이지. 뭐 다 아는 이야기니까 핵심적인 이야기만 하고 넘어갑시다. 경청은 뭐 하는 거예요? 배려. 말을 잘하는 사람은 많지만 잘 들어주는 사람은 드물다. 요구사항 자체가 해결되지 않을 일에도 경청해주기만 해도 갈등의 90%가 해결이 된다. 네. 솔로몬도 이런 이야기 했죠. 사연을 듣기 전에 대답하는 자는 미련하다. 그래서 욕을 당한다. 그러니까 끝까지 다 들어주는 것이 중요하다. 경청할 때 3가지. 맨 밑에는
하고 싶어 하는 본능. 이거를 읽어줘요. 하고 싶어 하는 말. 잘 하고 싶어 하는 말. 네. 자기가 강한 사람들일수록 하고 싶어 하는 본능이 강한 사람들이에요. 자기 주장이 강한 사람일수록. 네. 뭔가 자기가 하고자 하는 목표가 강하기 때문에 그거를 관철시키려고 하는 이런 의지도 강한 거예요, 이게. 네. 그러니까 그 정신을 살려주는 것은 중요한 리더십이죠, 이게. 네. 그래서 나는 뭐뭐뭐를 하고 싶다, 이런 거예요. 그 다음에는 상한 감정. 네. 감정. 이 감정이 지금 왜 생기냐? 하고 싶은데 잘 안 되니까 여기 감정이 상하는 거예요. 이게 쌓이니까 위에 성질 내는 거예요. 위에서 성질 내고. 이게 사실은 나는 지금 이런 감정이 상해 있어. 난 아픔이 있어. 여기에 대한 소리 지르는 거예요. 네, 아우성이야. 그래서 대인기피, 무기력, 자포자기. 해도 안 되니까 그냥 다 귀찮은 거지 뭐. 그 무기력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뭔가를 이야기를 해도 뭐 소용도 없어. 그러니까 그냥 다 자포자기요. 대인기피, 꼴도 보기 싫은 거야 이제 다. 네, 그래서 이런 거를 경청을 해라. 속에 사랑과의. 그래서 계속 훈련을 해야 돼. 이게 훈련이 잘 안 되면은 아예 이 목걸이를 이런 걸 그려가지고 목에다 걸고 댕겨. 그러면서 자기를 일단 봐. 나도 이렇게 하고 싶고 안 되면 속상하고. 아니 왜 자꾸 그쪽을 보는 거예요 지금? 뭘 봐? 자꾸 왜 그쪽을 봐? 이상하네. 뭐 신호가 있어. 자, 그 다음에 하시는 말씀이 자, 경청의 10가지 자세인데 우선 주의를 집중해서 듣는 동 마는 동 하면은 특히 애들하고 대화할 때 신경 많이 쓰셔야 돼요. 애들이 눈치가 빨라가지고 네. 제 이야기 듣기 싫은 거죠? 뭐 이렇게 묻는다든지. 네. 애들이요 눈치가 얼마나 빠른지 모릅니다. 네. 뭐 귀찮은 듯한 표정을 보이거나 시계를 보거나 책상에 서류를 만지작거리는 거. 듣고 싶지 않은 이야기라도 거부 반응을 하지 마라. 실체가 아닌 메시지에는 신경 쓰지 않는다. 그러니까 많은 말을 하는 거에 신경 쓰기보다는 도대체 실체가 뭐냐는 거에다가 집중을 해야 돼. 말하는 사람이 천천히 말하는 상대에는 인내심을 갖고 들어야 돼. 좀 빨리빨리 해야. 그래서 뭐 어쨌다는 건데 그러고 끝나고 가면 좋은데. 결론이 보여. 네, 계속 해. 말하는 사람이 주제에서 벗어나지 않도록 막 벌려놔. 그 나중에 말하는 사람도 뭔 말 하는지도 몰라. 그래서 듣는 사람이 메모하면서 말씀하시는 것의 요점이 이거 같은데 맞습니까? 이렇게 물어봐 주면은 다시 그 자리로 와 이제. 네. 상냥하고 부드러운 태도로 원상태로 돌아오게 한다. 이거는 이제 듣는 사람이나 말하는 사람이나 비슷해요. 처음엔 부드럽게 이야기하다가 말하는 사람도 나중에 흥분을 하면은 막 엄청나게 성질도 내고 막 다 해. 그러면 부드럽게 돌아오도록 안정감을 주도록 하라는 이야기예요. 작은 일에 너무 또 과장하게 반응하면은 또 상대방이 다 눈치를 채. 또. 네. 중요한 포인트는 메모하라. 말하는 사람이 구체적 사항에 관해 지시하고 있을 때는 메모하는 게 좋죠. 자, 그리고 말하는 사람이 말을 끝냈을 때 자신이 무엇을 말할 것인지 주저하지 말고 말하는데 이때에 말에 매너가 있어야 되고 다듬어지는 말을 해야 된다. 자, 그 다음에 이제 공감이에요. 공감. 예, 공감. 공감은 무슨 말이냐? 자, 보세요. 남의 주장이나 감정이에요. 여기 감자는 느낌이에요. 느낌. 그 느낌에 찬성해서 자기도 그렇다. 이런 거 표현하는 거예요. 맞장구는 마음을 열게 하는 성능 좋은 열쇠다. 잘잘못을 가리지 말고 일단은
편 들어줘라. 우선 불을 꺼야 돼. 네. 시시비는 나중에 피드백을 나눌 수 있는 조용한 시간을 만들어서 이야기를 나누거나 글을 서로 써서 나누거나. 그렇게 해야 되는데 불을 더 거기서 휘발유 피워. 그렇구나. 네. 그렇구만. 그게 이제 공감하는 거. 그렇겠네요. 자, 여기 보면 이제 뭐 예를 들는 거예요. 당신 어머니가 어떻게 나한테 그럴 수 있어? 이제 부인이 그러니까 공감하는 사람은 화나겠다. 어머니가 진짜 너무했네. 근데 맞장구를 못하는 사람은 당신이 잘못하니까 그렇지. 뭐 이런 식이라든지. 그것도 못 맞추냐? 예. 그 비유, 그것도 못 맞추냐. 뭐 이런 거. 네. 아니, 우리 어머니 그런 거 여태 모르냐? 그거 좀 맞추면 되는데. 네. 그러면 이제 절망이죠, 절망. 당신이 나한테 어떻게 그럴 수 있어? 나라도 화나겠네. 미안해. 친구 녀석이 날 때렸어. 열받겠다. 어떤 놈이야. 내가 혼내줄게. 맞장구 안 하는 거는 네가 잘못했으니까 얻어맞았지. 막. 맞을 짓 했으니까 맞는 거지. 예, 우직하면 때렸겠네. 많이 해본 것 같아. 다. 많이 해본 거. 우리 엄마 맞아? 예, 그렇죠. 그럼 우리 엄마 맞아. 나 주소 왔지. 뭐. 그래, 다른 네. 자, 그래서 공감해 주는 거. 그게 이제 습관화 시키면 돼요. 그렇겠네. 그러게 말이야. 그럴 수 있겠다. 뭐 그냥, 그러면 일단 불이 지나가. 네. 그러지. 공감이 네. 그러니까 이제 그런 것들이 이제 익숙해져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항상 그냥 그러지. 그렇겠네. 맞아. 그럴 수 있겠다. 뭐 이걸 그냥 익숙하게. 그러면 딱 지나야지. 예. 꺼져버리고. 불이 꺼져버려요. 그게 유순한 말이에요. 유순한 말. 속이 다 시원하다. 저는 목사님 공감 오랫동안 들었잖아요. 근데 오늘 딱 깨달은 게 하나 있어요. 뭐예요? 또 뭘로? 그렇게 아는 건데, 우리 와이프가 뭐라고 하면, 예. 오, 그러겠네. 이 말 한마디면 끝나는데, 그러지. 그게 공감인 줄 모르는 거예요. 남들 그냥 이게, 다른 사람하고 이 얘기할 때만 공감해야 된다는 것만 생각했는데, 우리 송 목사님 옆에 계시니까 깨달음이 많아요. 알기도 깨달은 그 하여튼, 네. 근데 자꾸 뭐 맞아 그러면 우리 아빠 엄마는 맨날 저렇게 말해. 그렇다고 저렇게만 말해. 이렇게 또 그래서. 이제 건성으로 대답하는 맞아. 그렇게 하면 안 저렇게 돼. 말해. 진실하게. 근데 이게 또 애들이 눈치채고 좋다고. 진심이. 그냥 건성으로 그런 걸 다시 있는 거죠. 송 목사님 옆에 있어서 내가 또 깨달았는데요. 근데 이런 게요, 목사님. 결국은 아내나 자녀나 타인이나 진짜로 그 사람을 배려하고 사랑하는 마음이 없이는 이게 불가능해요. 아니, 우선은 습관을 시키려니까. 거기다가 뭐 지금 진심을 담고 뭘 담고 이거는 2차적인 거예요. 우선은 습관적으로 공감을 해. 습관화 시켜요. 아니 목사님, 네. 김상수 목사 얘기 그러겠니 그래야지 이거 안 된다니까 하면 공감해줘야지. 그러게. 역공을 하시면 그러게. 일단은 습관화가 아주 중요해요. 우선은 우리가 교회 가는 것도 그렇잖아요. 우선 몸에 배는 게 제일 중요합니다. 몸에 배고 나면 그 다음에 이제 뭐 거기다가
감정을 담을 수도 있고, 뭐 정말 배려를 담을 수도 있고, 다 할 수 있는데, 우선은 뭐 습관이 안 되면은 그건 담아가지고 한다 그러면 그건 힘들어요. 그러니까 우선은 습관화해라. 그 다음에 이제 습관이 되면, 습관화가 딱 되면 그 다음에 조금 더 내가 진심을 담아서 이야기를 하고 하는 거는 어려운 게 아니에요. 그 다음에 이제 말하는 겁니다. 자, 빵 한 조각의 사랑 알지요? 말을 안 하고서는 평생토록 속으로만 저 영감탱이가 왜 나한테 이렇게 맨날 탄 찌꺼기 끄트리만 들어주는가. 네. 진짜 이야기했으면 좋은데 안 하는 거예요. 안 하면서 다 알아주리라. 이거는 오해예요. 이거는 절대로 인간은 사람 속에 들어가 보지 않았는데 그거 어떻게 알겠어요? 그래서 반드시 이야기하는 시간을 가져야 돼요. 그러니까 이 피드백, 항상 소통의 시간. 근데 그게 그 사건이 벌어지는 그 현장에서는 안 돼. 현장에서는 대화가 안 됩니다. 우선 감정이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 시간은 그냥 공감하고 지나가고 나중에 이렇게 피드백을 나누는 시간을 따로 가져요. 그러니까 부부가 의논을 해야 돼요, 이게. 의논을 해서. 예. 그러니까 우리나라 사람은 따로 대화를 할 줄은 몰라요. 항상 지나가면 어떻게 그렇게 이야기해? 지금이니까 그렇게 이야기하지. 그러니까 그런 게 다 이제 대화법이니까. 자, 97페이지 밑에 그냥 비난만 하지 말고 필요한 게 뭔지를 말을 해라. 물론 중요한 것은 말할 때 어떻게 해야 돼요? 잘해야 돼요. 어떤 단어를 사용할 건지, 어떤 억양을 골라서 할 건지. 여기에 따라서 상대방을 감동시킬 수도 있고 분노하게 만들 수도 있고 상처를 줄 수도 있어요. 그래서 말을 하되 디자인된 매너 있는 멋진 말을 해라. 네. 자, 에베소서 4장 29절 다 같이 시작. 네. 듣는 자들이 은혜를 받는 말을 하라는 거예요. 내가 어떤 말을 하느냐 이것도 중요하지만 듣는 자가 은혜로운 말. 그 은혜로운 말은 뭐예요? 덕을 세우는데 소용되는 선한 말. 덕을 세운다는 건 여러분 덕이라고 하는 건 믿음이라는 건 나를 위한 것이고 덕은 상대방을 위한 거예요. 그래서 덕이라고 하는 것은 사도 베드로가 디모데 베드로후서 1장에서 천국 백성의 성품을 이야기할 때 첫 번째로 이야기를 한 거예요. 믿음의 덕을. 예. 그러니까 믿음은 개인의 것이고 덕은 상대방의 것이에요. 그러니까 내 믿음이 상대방에 대한 배려가 없으면은 내 믿음이 상대방을 힘들게 만들어요. 밤새도록 열심히 기도하는데 막 기도 안 하는 사람 들들 볶아. 기도도 안 하면서. 그거는 덕이 없는 거예요. 기도 열심히 했으면 자기 상이 되는 거지. 왜 안 하는 사람을 들들 볶아요? 그거는 덕이 아니에요. 그거는. 그래서 베드로 사도가 그런 말을 한 겁니다. 그리고 여기 전업주부 엘씨의 이야기 우리 많이 봤죠. 그래서 맨 남편이 너는 그렇게 머리가 나빠서 어떻게 사냐 이런 말에 노이로제가 걸릴 상황인데 바보, 멍청이 이렇게 우리들이야 뭐 목회자들이니까 그런 말 잘 안 쓰지만 일반인들은 부부지간에 이런 말들 그냥 많이 써요. 그 막 엄청 자존심 상하는 거죠, 이거. 너는 그렇게밖에 머리가 안 돌아가냐. 뭐 이런 이야기. 그러니까 나중에 끌림의 법칙에 의해서 이 아내가 어떻습니까? 그런 말 들으면 막 표독스러운 말을 이제 찾아서 하는 거예요. 네? 그래서 98페이지 밑에 보면은 언제부터인가 남편이 머리가 그렇게밖에 안 돌아가냐라고 말하면 그래 나는 머리가 그렇게밖에 안 돈다. 머리 잘 돌아가는 너는 왜 가족 부양 하나 제대로 못하냐. 더 싸납게 이제
하는 거죠. 유치한 말들입니다. 나중에 이런 것들이 오고 가다 보니까 나중에 이제 담싸고 사는 거죠. 그래서 같이 살기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상담자가 뭐라고 상담해 줬습니까? 매너 있는 말. 네, 매너 있는 말을 해라. 그래서 매너 있는 말이 뭐라고 그랬어요? 남편이 너는 머리가 그렇게밖에 안 돌아가냐라고 말하면 예전처럼 말하지 말고 내 머리가 그 정도밖에 안 돼서 미안해. 그러니까 머리 좋은 당신을 선택한 거지. 이렇게 바꿔서 말해보라고 이야기했어요. 할렐루야. 근데 이 말이 나옵니까, 이게? 그래서 이 사람이 1년 동안을 연습을 했다고 그래요. 1년 동안. 대단한 거죠. 1년 뒤에 그 말을 딱 했더니 남편이 조용해져 버려요. 말을 함부로 이제 못하는 거예요. 네. 그래서 그런 이야기. 질문 하나로 위기를 극복한 어느 부부 이야기 했었죠. 위기에 처했을 때 남편이 고민하다가 생각한 질문이 이거예요. 내가 어떻게 해주면 당신의 오늘이 더 행복할 수 있겠는가? 아내는 대꾸할 가치를 못 느꼈어요. 남편은 다시 물었어요. 그랬더니 이번에는 시큰둥하게 나가서 쓰레기나 치우든가 말든가. 네. 그런데 남편은 아내의 말에 기분이 안 좋았지만 어떻게 합니까? 나가서 그대로 해주는 거야. 그리고 그 다음날 또 물었어요. 내가 어떻게 해주면 당신의 오늘이 더 기쁠 수 있겠는가? 그랬더니 이번엔 아내가 퉁명스럽게 자동차나 닦아주든지. 남편은 또 차를 닦아줬어요. 남편은 매일매일 아내에게 한 가지씩 질문을 합니다. 내가 어떻게 해주면 당신의 오늘이 더 행복하겠는가? 점점 아내를 돕는 일이 익숙해지기 시작할 무렵에 이번에는 아내가 뜻밖의 질문을 던졌어요. 그럼 당신에게 내가 어떻게 해주면 당신의 오늘이 더 행복할 수 있겠어요? 네. 이제 그 안에 있는 좋은 물을 드디어 이제 끌려 올라온 거예요. 그래서 회복된 이야기예요. 자, 말을 잘하는 방법은 G7 11권인 언어의 기술을 참고하고 여기서는 간략하게 정리해보자. 이렇게 하면 말을 참 잘하는 거예요, 이게. 우선 부드럽고 따뜻해야 돼. 상대방이 분노하고 있다면 유순한 말을 해야 되는데 유순한 말은 무슨 말이요? 공감, 존경하기, 사과. 내가 죄가 없어도 사과를 해요. 미안하고. 그러면은 불이 꺼져 일단. 감사, 희생. 톤이 낮아야 돼. 톤이 높으면은 아무리 좋은 단어도 이게 화난 것처럼 보여요, 이게. 네. 그리고 아무 말이나 막 하지 말고 매너 있는 말을. 편집된 말, 디자인된 말, 아름다운 말, 좋은 단어. 상대방의 좋은 점, 수고한 점을 찾아서 이야기해주고 아이용법을 사용해라. 아이용법이 뭔지 아시죠? 그래서 상대방을 지적하고 원망하기보다는 내 마음의 아픔을 전달하는 거예요. 특히 비난만 하지 말고 필요한 게 뭔지 이야기를 해야 돼. 필요한 게 뭔지 부드럽게 요청하는. 칭찬할 부분을 찾아라. 상처되는 단어나 톤을 부드럽게 하라. 직접 방법, 간접 방법을 사용을 해라. 좋은 언어, 아름다운 언어 연습을 해라. 상대방의 입장을 생각하고 말해라. 과거의 문제를 꺼내지 마라. 인격을 모독하는 말을 하지 마라. 부모, 형제들을 함께 꺼내서 말하지 마라. 상대방을 이해하고 말하라. 용납하는 말을 하고 용기를 주는 말을 해라. 자신이 먼저 모범이 되는 삶의 이야기를 해야 돼. 책임 있는 말을 해라. 실컷 말해놓고 나중에 아무것도 안 하면은 그 다음에는 대화에서 신뢰를 잃어버려요. 불필요한 잔소리가 되면 안 된다. 약속한 걸 지키는 말을 해라. 자기를 낮추는 말, 상대방의 성공을 돕는 말, 필요를 채우는 말, 상대가 존귀하게 느끼도록 말하라. 성령의 도우심, 치유하는 말, 살리는 말, 자기가 조금 손해보는 말을 해. 당장 승부를 결정하려고 하지 말고 기대감을 가지고 미래를 기다려. 최후의 승리를 생각하고 말을 해. 말한 것들을 행동해. 훈계나 잔소리할 때는 칭찬부터 하고 공감해라. 자, 조화를 이루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하냐. 이제 막 대화를 하다 보니까
네가 잘했냐, 내가 잘했냐, 막 이제 논쟁이 벌어졌어요, 이제. 그러다 보면은 어떻게 합니까? 이게 어디서 어떻게 끝나야 될지를 잘 몰라, 이제. 그래서 이제 끝장나는 대화로 가. 그렇게 되면 안 된다. 좋아. 대화하자고 하고 싸우는 거는 뭐에 문제가 있냐면 경청의 문제가 있고 공감의 문제가 있고 말하는 방법에 문제가 있어요. 그렇기도 하지만 끝에 가서 조화를 이루지 못하고 자기 고집, 자기 생각만 관찰하려고 하는 데서 발생을 합니다. 또 시기, 장소에 따라서 문제가 생길 수도 있고 그것을 미안하게 생각할 수도 있고 그래요. 누구 앞에서 말을 하느냐, 이것도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이게 누구 앞에서 말을 하냐. 어제 이야기했잖아요. 성도 앞에서 사모의 문제점을 이야기를 한다. 이거는 안 되는 이야기예요. 이게. 왜냐하면 사모는 성도보다 권위가 있어야 돼. 그런데 성도 앞에서 권위를 확 무시하려고 이야기를 했을 때는 이거는 안 돼. 그래서 그 상황 말고, 그러니까 여기서 이야기를 하면 상처가 되는데 딴 데서 이야기를 하면 수긍할 수 있는 이런 장소에도 다 다른 거예요, 이게. 그래서 그런. 자, 여기 이렇게 써놨어요. 대화할 때 상대방과 원수를 만들고 싶으면 대화에서 논리적으로 이겨라. 그러면 뭐가 돼? 원수가 되는 거야, 이제. 그리고 좋은 관계를 만들려면은 져줘야 돼. 져줘야 돼요. 알죠? 져주는 것이 이는 거다. 그게 성경 어디에 있는 말씀이에요? 성경에는 없는 것 같아. 선으로 악을 이겨라. 이제 이런 말은 있는데, 지는 게 이기는 거다. 누가 이야기했는지 인생의 경험을 많이 가진 사람이 한 이야기예요, 그게. 인생의 경험을 오래오래 해보니까, 그래서 계속 이기려고 하는 사람들을 보면, 아, 아직 나이를 덜 먹었구나. 아직 세월을 덜 먹었구나. 예, 덜 익어가지고. 그래서 대화를 하면서 이기려고 하지 말아요. 이기려고. 뭐 옳다 그러다 이거를 막 이기려고 했다가는 안 돼. 대화는 검사의 신문도 아니고 누가 이기고 져야 하는 전쟁도 아니다. 대화는 서로 소통하기 위한 수단이야. 그러므로 꼭 자기 의견을 당장에 관찰하려 하거나 이기려고 하지 마라. 때로는 어떻게 해요? 좀 손해봐라. 마술의 말을 많이 사용을 해라. 최선이 아니면 차선책을 가지라. 한쪽은 1을 주장하고 한쪽은 10을 주장해. 이때 서로의 견해를 관찰하지 말고 1이 옳다, 10이 옳다 이런 게 필요 없어요. 중요한 건 둘 다 적이 아니고 아군이요. 지는 것이 이기는 거다. 자기 견해가 승리하려고 하지 말고 상대방의 생각, 견해를 최대한 성공하도록 도와봐라. 자, 상대의 말을 마음에 두고 상처받지 마라. 이게 또 중요한 거예요. 전도서 7장 21절에 지혜의 사람 솔로몬은 이미 사람들이 하는 모든 말에 네 마음을 두지 마라. 이게 방패예요, 이게. 그리하면 종이 너를 저주하는 것을 듣지 않게 된다. 아, 생각해봐요. 종이 맨날 주인을 저주해. 주인이 그 소리를 듣기 시작하면은 되겠습니까, 이거? 아니죠. 가장 중요한 건 대화의 끝이 서로를 배려하고 화평으로 끝나는 것이 제일 중요한 거예요. 물론 다툼으로 끝났다면 신속하게 화합하는 게 중요하죠. 그 다음에 이제 이런 걸 이제 보완하는 방법이 피드백이에요, 피드백. 사업이든 직장 생활이든 가정 생활이든 부부지간이든 성공과 실패의 중요한 갈림길은 피드백이에요. 피드백이란 지금 나의 행동과 언어 등에 대한 상대방의 입장을 들어보는 거예요. 네, 그래서 내가 하는 것에서 좋은 점과 싫어하는 부분에 대해 종이에 적어주면 좋겠습니다. 네, 내가 하는 말 중에 듣기 싫은 말과 싫어하는 말에 대해 알고 싶어요. 내가 잘하는 것과 고치면 좋겠다고 생각하는 것을 적어주시겠습니까? 때로는 자기가 필요로 하는 것을 상대방에게 적어주는 것도 좋다. 이런 부분은 너무 고맙고 이런 부분은 이렇게 해주면 고맙겠어요. 이런 것이 없이 그냥 자기 고정관념만 말하고 자기식대로 듣고 말하고 상대에 대해 비난하고 지적만 한다면 관계는 어떻게 돼요? 깨지게 됩니다.
자, 아시겠죠? 네. 그래서 밑에 104페이지 과제 여기에 언어에 대한 서로의 피드백 받아보기. 그래서 요 과정을 할 때는 꼭 피드백을 쓸 수 있도록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자, 10분간 휴식하겠습니다. 네.